네,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숙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더 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방첩사 군인의 증언, 법정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4주차 내란 특검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반갑습니다. 엄동설안의 네. 내란 특검 앞에서 네. 4주차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추우시죠? 날씨는 춥지만은 네.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 열망이 예. 크기 때문에 예. 충분히 견디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일이면은 네. 내란 특검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의원님 사실 동분서주하시고 이 내란의 진실규명, 특히 군인들이 어떻게 협력했는가, 곽종근 사령관의 그 양심 고백을 끌어내는데 의원님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하신 걸로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예. 그렇죠. 네. 그때 의원님 저희가 수방사도 같이 오셨어요. 네, 수방사까지 수방사까지 유일하게 유튜브 중에 예, 제가 이윤선의 편의점이 수방사령관 항복 받으러 갈 때 오셨잖아요. 그때 같이 갔었어요. 네, 네. 예. 지금 생각해도 정말 꿈만 같은데 네. 지금까지 진행된 내란 특검 팀의 수사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 아주 미진하죠. 종합 평가해 보면 내란 특검은 지금 계엄군이 투입된 데 위주하고 국무회의 위주로만 네. 수사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쪽은 내란의 주불은 어느 정도 잡혀가지만은 잔불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김민석 총리가 네. 내란 특검은 의존하지 않고 네. 헌법 수호. 존중 TF를 네. 만들어서 잔불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사법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주불이 손도 못 댄 상태예요. 네.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 법원 행정처들은 그날 계엄사법부를 만들려고 했죠. 사법권을 고스란히 계엄사령부에 바치려고 했던 네.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이 내란 관여가 돼 있는 정황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미진한 거죠. 네. 그래서 내란 특검이 14일 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네. 벌써 끝이 나면은 네. 이것이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우려가 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내란은 끝날 완전한 척결이 돼야만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지 않는 거죠. 네. 만약 내란 척결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미래에 또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씨를 그대로 놔두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자라서 또 쿠데타가 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내란 속의 윤석열이 용산으로 옮겨간 것부터 네.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간 거 아니냐. 군을 자신의 손나귀에 넣어두고 실제로 뭐 김치찌개 계란말이 네. 해주면서 네. 국군의 날 회식하면서 한동훈이 내 앞에 데려다 놔라 뭐 이런 온갖 얘기를 하고 네. 실제로 그때부터 비상대권 얘기하면서 비상계엄을 꿈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사건 그날 벌어졌던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국방부나 군에서 계엄에 협조하거나 내란에 협조했던 세력들을 속아내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방첩사의 경우에는 해편 수준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방첩사를 해체 수준으로 네.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예. 게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예. 국민적 열망인데 예. 아직 미진한 왜 그런 겁니까? 부분이죠. 왜 이렇게 미진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내란 척결이 예. 많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만큼 내란에 대한 뿌리가 깊은 거죠. 내란 카르텔의 네. 뿌리가. 그래서 방첩사는 나름 뭐 내부적으로는 그 잔존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새로 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방첩사령관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것은 인적 개선, 네. 조직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인적 개선은 지금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인사 불이익을 예. 주고
방첩사에서 방출하고 네. 되는데 조직 개편이 중요하잖아요. 예. 거기 기능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남길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이관을 시켜서 네. 조직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하는 조직 네. 개편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방첩 수사 기능이 있어요. 예. 내란죄, 외환죄 이런 수사. 예. 굳이 방첩사가 할 필요 없이 예. 군사 경찰이 있는 조사본부로 옮기면 되는 것이고요. 방첩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네, 예. 그리고 보안에 대한 업무가 있어요. 군사 보안을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체크하는 기능이 네, 있는데 네. 그것은 군의 정보본부의 보안 기능이 있어요. 네. 그린 이관하면 되고 네. 단지 이제 군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군은 무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모를 구태타 이런 게 네네.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기능은 이제 그 기능만 방첩 본부 같은 걸로 만들어서 국방부 장관 산하의 참모 조직으로 만들면은 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최초 국정 과제의 예. 개념이었거든요. 예. 그런 조직 개편은 아직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빛의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인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다 선정이 돼서 그 국방부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정과제에 준하게 기구 축소를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저는 그 사실 뭐 어디나 조직 개편을 쉽진 완전히 하는 것은 예. 조금 반발이 시간이 있죠. 뭐 시간이 이것도 해야 되고 걸리죠. 저것도 해야 왜냐하면 거기에 선의의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조직을 개편하려면 그쪽에 이양 받는데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이양 받는데도 또 내란에 좀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잖아요. 예. 조사본부도 군사경찰도 일부 예, 관여가 예. 돼 있고, 예. 정보본부도 관여가 예, 돼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적 쇄신이 완전히 끝난 후에래야 이제 조직 개편을 손을 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뭐 그 의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기구 싶어요. 축소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거다. 네네. 그래도 지금 그 드론 사령관 그다음에 그 국방부 검찰단장은 보직 해임을 했더라고요. 네, 당연히 예. 해야죠. 그러니까 네. 내란과 관계된 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끊고 단절하고 간다. 네, 네. 예. 그래서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궁금했고요. 네. 그리고 다시 계엄의 그 밤으로 돌아가면 2차, 3차를 할 뜻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확실했죠. 방첩사 장교의 입을 통해서 법정 네. 증언을 통해서도 네.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 증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재판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당시 지부 또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것들이 네, 그대로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란을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는데 비상계엄 해제가 된 다음에도 그대로 물러서진 않을 것이다라는 예. 것이 판단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지부에서 논의할 때 분명히 2차, 3차 비상계엄 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동원령을 내리자 해서 우리 국회 사무처 직원과 보좌진 갖고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민주당 시도 의원들을 다 불려들어서 네, 국회 지키게 하자 해서 그분들이 한 3일 국회에 와 계셨고요. 네. 또 국민들도 그런 뜻을 알아서 국회를 거의 한 일주일간 담장을 에워싸고 맞습니다. 지켜주셨잖아요. 그 밤에 혹시, 네. 예, 제가 가다가 사진 찍었어요. 네, 밤새신 그 키세스 같은 그러니까요. 분들. 밤새우시고 예, 저도 예. 그날 그 문마다 다 국회 그러니까 새벽에 네. 한 분, 5시경에 한 분 밖에 나가 봤는데 예, 와 눈물 나는 전경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네, 그 모포를 덮어 쓰고 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주위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 이제 기말고사가 곧 있어서 공부하면서 국회를 지킨다. 세상에 고등학생들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한민국의 희망을 봤습니다.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네. 지키면서도 한편은 공부하는 청년들, 정말 청소년들의 착실한, 예.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이번에 민주주의 내란을 완전히 제압하고 나면은 아주 민주주의가 견고해지겠다라는 네. 거와 또 저렇게 국회를 지키면서도 공부하는 그 자세 저런 거에
그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네. 너무 고맙고요. 네. 저도- 그럴 정도로 네. 2차, 3차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가 컸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 다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복심에 2차, 3차 다 해서 싹 정말 쓸어버리겠다. 예, 다 잡아들여. 그 홍장원 차장한테 했던 말대로 다 잡아들여, 싹 다 잡아들여. 이것을 현실화 시켰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실패하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네. 근데 그거를 복구하는데도 수십 년 걸릴 거 아닙니까? 아유, 한번 그럼요. 그렇게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네. 망가지기 시작하면 복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고 그런 나라도 우리가 도처에서 보고 있어서 네. 매우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의원님 경기도 전문가가 최근에 되셨는데 경기도 준비는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경기도 준비보다도 네, 12월 달까지는 지금 내란 척결에 더.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됐는데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네. 내란의 사법부는 주불조차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라든가 네. 사법부 개혁 이런 것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그런 안으로 가고 있고요. 네. 최고위원회에서.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1인 시위까지 처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때로는 대법원 앞에서 네. 때로는 내란 특검 앞에서 예. 이렇게 국민과 함께 하고 있죠. 국민의 목소리를 예. 같이 내면서요. 의원님께서 그 시위하실 때 혹시 지규현 판사도 만나고 네. 조은석 특검도 만나고 지나가다가 만나고 이렇게 하십니까? 뭐 아마 직접? 차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 누군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네. 3주 그분들은 아시겠네요. 의원님이 알죠. 저렇게 왜냐하면 매일 하면은 시위를 하고 있다. 바로 거기 경비 서시는 경비원과 경찰들이 사진 찍어서 보고해요? 바로 보고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거기는 저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점점 유튜버 분들이 늘어나요. 지금 한 4-5개 채널에서 와서 예. 같이 중계해주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 전국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예. 아마 그래서 후문으로는 대법원이나 내란 특검에서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3주 전에 제가 내란 특검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민주당 내란 특검 대응 위원장 자격으로 예. 위원들과 함께 예. 내란 특검을 방문을 해서 예. 그 지금 사법부 조의대 수사를 예. 촉구하고 예. 왜 필요한지를 한 1시간 가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은 제가 1인 시하는 것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되게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조은석 그러더라고요. 특검이요? 예, 오. 거기에서 예.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하는 이유가 네. 내란 특검에 힘 실어 주는 거다. 내가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저렇게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시위하는 것은 내란 특검에 힘을 실어 주는 거니까 국민만 믿고 빨리 대법원 압수수색하고 해라. 예. 그랬더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주겠냐고. 진짜 조은석 특검이요? 네, 조은석 특검의 특검보. 특검보와 검사들을 만났거든요. 예. 조은석 특검은 직접 못 보고 부담스러우니까 아. 네, 특검보 만났는데 예. 나름 조사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빨리 수사로 전환을 해서 하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1인 시위의 효과가 예. 지금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인 시위하면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그 사법부 수사인데 조국혁신당에서도 이제는 알고 그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고 네. 우리 당은 또 계속 목소리가 더 커졌고요. 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요구, 사법부 개혁 계속 외쳐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 법으로 지금 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나비 효과처럼 저 예. 혼자의 몸짓이지만은 그 파장이 계속 커져가고 있어서 네. 저는 국민을 대표해서 때로는 국회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예. 광장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시위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고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을 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예. 가장 그 대의제 민주주의의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 김병주 의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항상 거리에서 또 어디든 다 모든 인터뷰 마다하지 않으시고 네. 다 출연해서 네. 그 국민들과 함께 만나시려고 하신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죠. 이게 정상인 건데 네. 그걸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손바닥에 왕자 쓰고 왕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했으니 얼마나 네. 기가 막히냐 싶은데 야 근데 그 설령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영장 청구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때 조희대가 조희대 관련해서 영장 치면 영장 주겠냐라고 하는 건 미리 좀 선제적으로 특검팀이 기선제압 당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면이 그런 거더라고요. 내란 특검도 네. 조금 이 내란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예. 대한 것들을 예. 제가 느끼는 거와는 좀 온도 차이가 있구나. 저는 이번 내란은 사실은 국가를 훔치려고 하는 역적들의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5천 년 역사를 우리가 유지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란이라든가 이런 반란에 대해서는 진짜로 가차 없이 법정 최고형을 했고 옛날엔 3족을 멸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엄하게 다루었잖아요. 예. 그때도 예. 전담 수사를 했고 그런 일이 고려시대 펴지면은 전담 재판부, 재판부. 전담 수사단이 편성이 돼서 해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떨 땐 그 영의정까지 예. 그 전담 재판부하고 아니면 예. 왕이 직접 나와서 그렇죠. 전담 재판 예. 법원장을 저자를 하잖아요. 참아라. 그럴 정도로 예. 엄단을 했기 때문에 예. 나라가 유지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12.3 내란은 진짜로 윤석열 일당이 나라를 훔쳐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역적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하고 진짜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되는데 예. 이것의 무게감이 그 내란 특검도 그 정도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건 좀 실망스럽습니다. 내란 특검이 네. 영장을 주든 안 주든 일단 조희대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네.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쨌든 공수처로 넘어가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내란 특검이 조희대 영장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을 네. 의원님께서 팩트로 네. 확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라. 우리가 답답하네요. 예. 내란 특검 뒤에 국민이 있으니까 네. 거부당해도 좋다. 일단 해라. 그럼 우리가 더 읽고 그렇죠. 나서 예. 할 그러면 거다. 중앙지법 네. 영장 전담부에 대해서 네. 또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영장 전담 예. 재판 그 판사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예. 할 수가 있는데 역시 거기도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그든가 검사였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가제는 개편인가요? 법조인들의 그 이 내란에 대한 의식의 온도차가 평생 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저와는 온도 차이가 있구나 해서 그때 좀 화도 냈어요 제가. 네, 뭐 그런 자세로 하냐고. 그렇죠. 예. 내가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냐. 김병주 뭐 의원님 막 단식 투쟁. 그렇게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 더한 심한 얘기도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기 뭐하고. 그래서 예. 많이 그렇게 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14일 날 이제 내란 특검이 종료되는데 진짜 제대로 된 수사가 아직 덜 이루어져서 물론 내란 특검 나름은 열심히 한 걸로 봐요. 자기들 능력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는 종합 특검이 꼭 가야 된다 네. 하고 목소리를 최고위원 때도 높여서 그때 예. 제일 먼저 얘기했고요. 정청래 대표하고 네.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그 내란 특검이 검찰 수사를 했어야 됐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박성재를 영장이 2번 기각됐지만 3번이라도 또 했어야 됐다. 그 다음에 심우정,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김주현 이제야 나오지 않습니까? 네. 녹음 파일 뭐 황교안하고 주고받은 그렇죠. 그 통화 기록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조은석 특검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 매우 아쉬운 거고. 네. 그리고 노상원도요. 노상원 수첩도 보면 실제로 별로 드러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A, B, C, D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폭사 등의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었던 것. 뭐 그 인원들이 뭐 분야별로 뭐 언론은 100에서 200명, 정치인들은 뭐 30명 내외 뭐 이런 쭉쭉쭉쭉 써놨는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그 법정 태도. 전직 군인인데요. 의원님도 전직 군인이시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하셨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의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저 밑으로 보는 자세잖아요. 네. 거만하고 예. 오만하고 그 역시 윤석열과다. 윤석열과다. 윤석열하고 똑같은 태도를 예. 보이고 있어요. 비슷한 태도를. 그러니까 유유상종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사실 노상원이가 요새 재판에 나와서 확인된 게 있잖아요. 노사용 수첩은 본인이 작성했다. 네. 최초는 필적 감정을 검찰에서 했는데 네. 확인이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네. 했는데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고 그것은 사실은 12.3 내란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모든 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더 수사가 철저히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겨우 조금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상황에서 내란 특검이 종료되니까 아쉬운 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 따져보면 외환을 먼저 기획을 하고 네. 예, 북한을 자극해서 여인형 수첩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 도발을 하게 하고 그걸 빌미 삼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요렇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이 계엄의 실질적 이유는 결국에는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나라는 의심이 드는데 이게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전체를 종합해 볼 때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이제 사실은 노상원 수첩을 보면은 조금 우리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데 네. 순서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네. 이미 쉽게 됐잖아요. 예. 왕자까지 이렇게 손을 세워서 그러니까요.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재를 장기 집권을 해서 왕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네.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헌법을 고치고 네.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하고 예. 자기 후계자는 김건희를 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 그 수단이 비상계엄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럼 비상계엄을 발령을 하려면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 북한의 조건을 만들자 해서 이제 그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이랍시고 뭐 무인기 침투 그리고 9.19 군사합의 네. 효력 정지시키면서 강대강으로 하면서 베르벨 짓거릴 전쟁을 유발하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북한이 응하지 않으니까 조건이 안 되는데 본인은 점점 정치적인 코너에 몰려갔잖아요. 네, 네. 김건희 그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뭐 최혜병 국정조사도 남기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네. 그 조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네. 해버린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본인들은 1차 비상계엄으로 끝나지 않고 네. 2차, 3차 끝까지 해서 네. 완전히 국민들을 자기와 비상계엄을 통해서 자기 반대했던 세력들을 예. 반국가 세력으로 만들어서 예. 다 척결 한 네. 번에 수만 명을 쓸어버리고 예. 이제 반대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절대 왕국을 왕국을 만들어서 예. 장기 집권을 하고 하겠다라는 마침내 김건희를 네.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고 네, 뭐 이런 그렇죠. 꿈을 그런 꿨다. 꿈을 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플랜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노상원이니까 노상원을 책사처럼 밑에서 예. 김용했던 것 같고 예. 그럼 이제 그 충안파 위주로 예, 쫙 예. 배치했는데 충안파가 인원이 적으니 예. 용연파를 만드는 거죠. 김용현이 예. 믿을 만한 예, 사람들을 윤석열에 규합을 해서. 충성할 사람을 규합을 해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이런 예. 직책을 주고 주고. 지상작전사령관을 주면서 네. 포진을 만들어서 했던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은 후대에 예. 12.3 내란이란 것도 날짜를 쓰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거 어떻게 후대 역사는 예. 김건희 윤석열의 난이다. 윤건희의 난이다. 네, 윤건희의 예. 난 난이 또는 뭐 뭐 윤석열의 난, 난, 김건희 윤석열의 난. 윤석열의 난 이렇게. 예, 역사에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침에 전재수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은
통일교 윤영호 씨를 한 번 만났고 당시에는 공직에 있지 않았다. 2021년 딱 한 번 만났고 그 뒤로는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품 보도는 허위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교 의혹이 민주당으로 옮겨붙는 이런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의원님 그 최고위원직을 하셨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 문제 좀 어느 정도의 그 문제로 보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실제 우리 헌법 정신에 의하면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통일교는 정치와 종교 일치를 지향하고 또 정치 로비를 통해서 정치와 종교를 일치하는 권력을 가지려고 네. 한 사건으로 저는 규명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엄정히 네. 진상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국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예. 그냥 로비가 아니라 예. 정치와 종교가 그렇습니다. 일치되는 헌법 그러한 위반이죠.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것은 완벽한 헌법 위반이잖아요. 예. 우리가 내란에 이렇게 분노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네. 흔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예. 엄정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뭐 여야 가릴 것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원칙은 3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봐요. 종교의 자유가 네. 헌법에 보장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예. 되는 면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사실은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저는 이걸 봐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당연히 종교의 자유는 예. 보장되는 나라이고 그렇죠. 모든 종교가 대한민국처럼 예, 평화롭게 법치- 예, 존재하는 나라는 많지 않죠. 맨날 네, 종교 분쟁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프리카, 뭐 그러니까요. 서남아시아 이렇게 보면 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종교 분쟁을 하고 있는데 뭐 그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서로 존중하면서 아, 그렇죠. 예, 뭐 네. 종교 지도자들이 화합해서 함께 나와서 기자회견도 수차례 대한민국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네, 이것은 그렇죠. 헌법으로 네. 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반헌법 행위에 해당해서 엄벌하 네.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건데요. 정동영 장관이 21년 9월 윤영호 씨를 만난 장소가 천정궁으로 특정이 됐습니다. 아, 예, 네. 천정궁에 가서 직접 만났다라는 것인데요. 설령 야인 시절이었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천정궁에 가서 만났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정궁까지 갔다는 것은 네. 그만큼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고 본인 스스로 잘 일단 밝히고요. 네. 네, 또 지금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 15명에서 16명 정도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통일교로부터 뭐 불법과 합법,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출판기념회에 와서 뭐 책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관여된 인원들이 15에서 16명으로 파악된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당에서도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아직 파악이 된 바가 없어요. 자세히. 아, 왜냐하면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저쪽에서 발표를 정확히 해야 알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민주당에서 네. 확인된 내용은 없다. 그리고 네. 지금은 뭐 전재수 장관 또 정동영 장관 네. 이렇게 밝힌 거고 윤영호 씨가 밝힌 것은 장관급 인사 모두 4명이거든요. 네. 지금 현 정부에 그 지난 재판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예, 여야 가리지 말고 여야 가리지 말고 이것은 우리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끊어내고 가야 진상 된다. 규명을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네. 당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최고위원을 그만뒀더니 지휘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직 잘 몰라. 책임 있게 설명을- 대충은 아는데 네. 책임 있게 이렇다고 얘기하기 어렵네요. 그 아이, 대신 예. 또 최고위원 내려놓으니까 자유로워요. 예. 저 주장을 막 해도 되잖아. 알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오늘 저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네.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 척결이라고 봅니다.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주부를 잡혔는데 잠볼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바람 한번 불면 또 주불이 되잖아요. 내란 제압의 선봉장이었던 제가 지금 내란 척결의 선봉장이 되어서 대법원 앞에서 내란 특검 앞에서 국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철옹성 같은 사법부의 내란 혐의 수사하고 사법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 법원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주불리 김병주 구독자가 잘 안 늘어요. 저희도 잘 안 늘어요. 같이.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주불리 김병주 TV, 네. 예, 주불리 네. TV. 지금 구독자가 51만 8천 명 와, 정도 되는데 정치인 가운데 네. 굉장히 높은 숫자 아닙니까, 의원님? 열심히 내란 척결 선봉장으로 싸우고 예. 있는데 예. 응원은 예. 돈 안 드는 구독 좋아요로 해주시고요. 장윤선 취재 편의점 너무 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빨리 예. 100만 갈 수 있게 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주불리 TV와 더불어 취재 편의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시고 이 엄동설안에 1인 시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